가족들한테 선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전엔 진짜 없었는데 요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에는 술도 아예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밤에 논다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었던 착실하게 산 거야, 거고요. 그거. 네. 뭐 월급을 받으면 교육비라든지 아이들 위주, 본인 지출하는 부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 근데 처음인데. 형이 작년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 현재 이제 올해 10살, 8살 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 상태고요. 둘을 다 형이 네, 케어하고 있고. 케어해요?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아, 형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식비라든지 뭐 의료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다 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여지까지 크면서 모아놓은 용돈, 세뱃돈 이렇게 되어 있던 그걸 통장에도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도 손댔다라고 들었어요. 쪼달리면 뭐 무슨 돈이라도 뭐. 네, 아버님이랑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단절한 상태고요. 아이고. 그런 근데, 상태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알바를 안 쓰고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면 알바비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만큼 손을 덜 벌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바를 오후 알바만 쓰게 되는 거고 처음에 오픈할 때 평수가 좀 작은 평수에서 매장을 하는데 매니저 한 명에 아르바이트생이 3명 상시로 있었어요. 매장이? 네. 그 작은데 몇 평인데요? 8평인데 8평인데? 그러니까 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없이도 다 돌아가는 상태였고 야, 그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정도 평수.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도 뭔가 절실하게, 뭔가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이게 그래도 안 되네 하면은 좀 더 나도 어렵지만 뭐 좀 보탬이 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푸켓에 놀러 가고 그다음에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 다른 그 가게 뭐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뭐 하는 게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할 그렇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예, 대출까지 받아서 막 여행을 다녀오고 그거는 그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나 여자친구나 이제 많이 힘들 때라서 탈출구가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겸사겸사 메뉴도 좀 새로운 거를 좀 찾기 위해서 그게 이제 새로운 해외 메뉴를 여행이- 찾기 위해서 푸켓에 갔다고요? 푸켓 메뉴가 있나 보다. 그때는 네. 새로운 메뉴? 그럼 일본은요? 일본이 새로운 메뉴? 네, 먼저였었어요. 그다음 푸켓은 여행, 머리 식히러, 네, 힐링. 머리. 푸켓은 단순히 일본을 메뉴 선정을 하러 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맛집 투어 다니는 건데 저기- 형은 그렇게만 얘기를 예. 하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다음에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본인은 직원들 써가면서 아이들 본다라고 말은 했는데 예. 부모님한테만 기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빠랑 같이 있는데 큰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나 너무 배가 고픈데 와서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밥을 안 먹인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아이들 데리러 가서 챙겨 먹이고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2박 3일을 이제 지인분들이랑 여행 가신 적이 있는데 형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저녁은 꼭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형은 좀 신경을 쓰지 않고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이제 전화로 배달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줬는데 아하이, 그 치킨을 갖고 이틀 동안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둘째 같은 경우는 8살 된 아이인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할머니 나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는 나는 지금 짜장면 먹기가 싫으니까 그냥 먹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둘째는 그냥 그날 저녁은 굶고. 아니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밥을 안 시켜주고 치킨을 먹게 하고 짜장면 달랬는데 안 시켜주고 먹는 거는 애들한테는 정말 아니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킨을 시켜준 것도 네. 부모님이 네. 여행 가서 거기서 배달 시켜준 거라면서요? 그 제가 아이들을 안 챙긴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사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치킨을 이미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배고프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먼저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저희 집이 아, 애들은 먹여서 보내야지. 아니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방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아빠랑만 가고 싶은 거죠. 아빠랑 같이. 걔는? 예, 그러니까 작은 아빠랑만 가는 것보다는 아빠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는 평일에는 카페가 있으니까 같이 못 움직이고. 그럼 지금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이지만 좀 포기 상태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럼요.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배달까지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도 같이 주유소에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이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시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를 다 지금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지는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모든 가족들은 받겠네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지인들조차도 다 느끼고 있죠. 너무 형이 여자친구한테만 올인해서 형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힘들어할 때 여자친구가 덕분에 많이 이제 치유도 되고 예, 죄송하지만 아이들 엄마랑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16년도에 두 번째 가출을 하고 전혀 연락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아, 그 뒤로 네. 쭉. 네.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네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진 거잖아요. 저보다도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아빠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애들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옆에 저 있어줘야지, 아빠란 존재가. 몇 살이라고 했죠? 10살, 8살. 이게 굉장히 뭐, 예. 이때는 진짜 엄마가 없어진 그 충격 그럼.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그럼요. 이때 아빠가 계속 옆에서 함께 보듬어줘야 되고 할 텐데 이게 약간 그러면 퇴행 현상 같은 거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고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지금 없는 건가 그러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큰애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10살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항상 대화를 하면 좀 부정적인 부분.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제가 해서 누가 좋아한다고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해요? 느끼고 네, 있네.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현재 자기를 그거 제일 케어해주고 있는 나쁜데. 사람이 할머니란 걸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거나 할머니가 하면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밥 먹은 벌써부터? 자리를 치우고 좀 애어른 같이 뭐 하면서 할머니한테 저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유, 딱하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애가 누구세요라고 하길래 뭐 작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번호가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작은 엄마가 최근에 전화 안 해서 번호를 지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나를 지금 현재 케어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본인 휴대폰에서 다 차단해버려. 지우는 거예요. 아, 정리했구나, 네, 얘가.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고